오늘은 한강이 사랑하고 감동한 책 어느 시인의 죽음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이 말했습니다. 어느 시인의 죽음은 러시아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에세이예요. 의사집하고도 좋지만 전 이 에세이가 좋더라고요. 이게 만남에 대한 책이에요. 아주 어릴 적 잠깐 만났던 릴케라든지 이웃에 살던 작곡가 스크리야빈, 그리고 첫사랑의 여자 시인의 죽음이라고 할 때 시인인 마야코프스키, 이들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만남을 따라가다 보면 파스테르나크가 자신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목격하게 돼요. 제가 좋아했던 대목은 파스테르나크가 청년일 때 작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쓴 곡을 정말 존경하는 작곡가이자 이웃에 사는 스크리야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가요. 그에게서 아주 친절한 조언을 듣죠. 당신에게는 재능이 없다는 아주 친절하고 긴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가슴속에서 뭔가가 뛰쳐나올 것 같은 마음으로 밤새 모스크바 밤거리를 걸으면서 청년이 음악과 작별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뭔가 깨끗한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지면서 깊은 감동으로 남았던 장면이에요. 한강이 감동하고 울림을 가졌던 어느 시인의 죽음,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은 여러 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단편 적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설. 가지마다 눈이 걸려 있었다. 기관총 사수는 노래를 불렀다. 그는 러시아의 숲속 저 멀리 돌출한 초소에 있었다. 그는 성탄절 노래를 불렀는데 때는 이미 2월 초였다. 그러나 눈이 1미터도 넘게 쌓여 있었다. 검은 나무 둥지들 사이에 눈이 있었다. 검푸른 가지 위에 눈이 있었다. 장가지에 걸려 있고 덤불에는 바람에 불려 솜처럼 검은 나무 둥치에는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 많고 많은 눈이. 그리고 기관총 사수는 이미 2월인데도 성탄절 노래를 불렀다. 이럴 때는 이따금씩 사객을 내야 해. 안 그러면 이 물체가 얼어붙거든. 그저 똑바로 어둠 속에 대고 쏴. 얼어붙지 않게 하려면. 그래, 저기 저 덤불에 대고 쏴. 그래, 저기 덤불에. 그러면 거기엔 아무도 없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안심이 되지. 15분마다 한 번씩 침착하게 연속 사격을 하면 돼. 그러면 마음이 놓여. 안 그러면 이 물체가 얼어붙거든. 이따금씩 총을 쏘면 그다지 적막하지도 않아. 그와 교대한 동료가 그렇게 말했었다. 동료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방한모가 길을 덮지 않도록 해야 해. 연대 명령이야. 초소에서는 방한모가 길을 덮지 않도록 해야 해. 그걸 내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거든. 이건 명령이야.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는 매한가지야. 사방이 다 고요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 벌써 일주일 내내 찍소리 하나 없다고. 자, 그러니 이따금씩 총을 쏴라. 그러면 마음이 놓여. 그렇게 그 동료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되었다. 방한모를 귀에서 벗어놓았다. 추위가 뾰족한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움켜잡았다. 그는 혼자 서 있었다. 그리고 눈이 가지들마다 걸려 있었다. 검푸른 나무 둥치에 달라붙어 있었다. 덤불 위에 첩첩이 쌓여 있었다. 높이 솟은 탑을 쌓았다가 또 푹 꺼지면서 바람에 흩날렸다. 그 많고 많은 눈이. 그가 서 있는 눈 속은 위험조차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들렸다. 위험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어느새 바로 뒤에 와 있을지도 몰랐다. 눈은 위험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는 눈 속에 혼자, 그것도 밤에 난생 처음 혼자 눈 속에 서 있었고 눈은 다른 사람의 접근을 거의 들리지 않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눈이 사방을 너무 고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귓전에서 피도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너무 요란하게 들려 그 소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눈은 사방을 고요하게 했다. 이때 한숨 소리가 들렸다. 왼쪽, 앞쪽, 그리고 오른쪽, 다시 왼쪽, 또 갑자기 뒤에서. 기관총 사수는 숨을 죽였다. 그때 다시 한숨 소리.
귓전에서 아주 커다랗게 쏴쏴 하는 소리. 이때 다시 한숨 소리가 났다. 그는 외투깃을 잡아 젖혔다. 잡아 젖히는 손가락이 떨렸다. 귀를 덮지 않도록 손가락이 외투깃을 잡아 젖혔다. 이때 한숨 소리. 땀이 차갑게 철모 밑으로 흘러내려 이마에서 얼었다. 이마 위에서 곧장 얼었다. 영하 42도의 추위였다. 땀이 철모 밑으로 흘러내려 얼어붙었다. 한숨 소리. 뒤쪽이다. 다시 오른쪽. 멀리 앞쪽. 다시 이쪽. 저쪽. 또 저기에서도. 기관총 사수는 러시아의 숲속에 서 있었다. 가지마다 흰 눈이 매달리고 귓전에서 피도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리고 땀이 이마에서 얼어붙었다. 땀이 철모 밑으로 흘러내렸다. 한숨 소리 때문이었다. 무엇인가에 혹은 누군가에. 눈은 그 소리를 가만히 숨겨두고 있었다. 그 때문에 땀이 이마에서 얼어붙었다. 귀에 들리는 공포가 너무 커서 한숨 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는 노래를 불렀다. 공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한숨 소리도 들리지 않고 땀이 얼어붙지도 않게 그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공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성탄절 노래를 부르자 한숨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러시아의 숲속에서 그는 큰 소리로 성탄절 노래를 불렀다. 러시아의 숲속 검푸른 나뭇가지에 눈이 매달려 있었다. 많은 눈이. 갑자기 큰 가지 하나가 뚝 부러졌다. 기관총 사수는 숨을 죽이고 재빨리 몸을 돌려 곤총을 뽑아들었다. 그때 상사가 눈속을 뚫고 껑충껑충 그에게로 다가왔다. 이제 난 총살 당할 거야. 기관총 사수는 생각했다. 초소에서 노래를 부르다니 이제 난 총살 당할 거야. 어느새 상사가 다가왔다. 그의 뛰는 꼴이라니. 초소에서 노래를 불렀으니 이제 그들이 와서 나를 총살하려는 거야. 그는 곤총을 단단히 손에 쥐었다. 상사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앞에 멈춰섰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넘어졌다. 그러더니 헐떡거리며 말했다. 아이쿠, 날 좀 잡아주게. 응? 아이쿠, 원참. 그러더니 그는 웃었다. 두 손을 짚고 넘어졌지만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성탄절 노래라니. 이 저주받은 러시아의 숲속에서 성탄절 노래라니. 지금이 2월이 아닌가. 벌써 2월이 아닌가 말이야. 그런데 성탄절 노래를 듣게 되다니. 이게 다 무시무시한 정적 때문이네. 성탄절 노래라니. 아이고, 또 여보게. 나를 꼭 좀 잡아주게. 조용히 해봐. 저기. 아니, 이제 끝나버렸잖아. 웃지 말게. 상사는 말하고 나서 다시 헐떡거리며 기관총 사수를 꼭 붙잡았다. 자네 웃지 말라고. 이게 다 정적 때문이야. 몇 주씩이나 계속되는 이 적막함. 찍소리 하나 없었어. 아무 소리도. 그런데 어느 순간 성탄절 노래가 들리는 거야. 때는 이미 2월인데. 그렇지만 이게 다 눈 때문이지. 여기에는 눈이 참 많기도 해. 어이, 웃지 말라니까. 말을 두는데 이게 사람 미치게 한단 말이야. 자넨 이제 겨우 이틀째 여기 있지. 하지만 우리는 벌써 몇 주째 눈 속에 앉아 있다네. 숨소리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이게 사람 미치게 하지. 사방이 온통 고요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몇 주 동안이나. 그런데 점차로 성탄절 노래가 들린단 말이지. 웃지 마. 그런데 자네를 보자마자 갑자기 노래소리가 사라져버렸어. 아이고. 사람 미치게 하는 건 이 영원한 정적이. 이 영원한. 상사는 아직도 헐떡거렸다. 그리고 웃었다. 그를 꼭 잡았다. 그래서 기관총 사수도 그를 다시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나서 둘은 웃었다. 러시아의 숲속에서 2월에. 이따금 작은 나무 가지가 눈에 눌러 휘었다. 그리고 눈은 검푸른 가지 사이를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났다. 아주 나지막하게. 앞에서, 왼쪽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에서도. 사방에서 한숨 소리가 났다. 눈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다. 그 많고 많은 눈이. 적설이었습니다.